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일단은 심상치가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수상한 움직임을 이렇게 포착한 부분인데, 현재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파란색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대한전선에 있어서 물량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비중 확대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에 집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자는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는 대한전선이다라고 수급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에요. 다만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어제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좀 고민이 되실 건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미국장 밀린 거랑 대한전선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요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대한전선이 미국의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이 송전망이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전력 케이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대한전선은 어떠한 차별화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 대한전선의 차별화를 인정을 한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차별화를 인정을 하니까는 뭡니까? 미장에 밀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라는 이러한 의미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 대한전선의 방향성, 내가 쭉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올랐을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지 이러한 방향성이죠.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에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가 급락은 했습니다. 급락은 해서 왜 급락했는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큰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중국이 전 세계 휘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통제를 한 게 아니에요. 예고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일으켰죠. 그래서 아니 니네 그러면은 나 1기 행정부 때 한 것처럼 관세를 그냥 100% 때릴 것이다 라고 검토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행사가 열리잖아요.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중국과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장이 종료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종료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미장이 종료가 되고 나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더 오리발을 내밀었죠. 뭐다? 아니다. 중국과 만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다시 회담을 또 가질 수가 있다라고 또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참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갔을 때랑 나갔을 때랑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결국 이 방향성이 장기화로 조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느냐 라는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 장기화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의 약점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약점.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이렇게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시안에서, SK 하이닉스는 우시와 이제 나리엔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 자립화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반도체 장비, 이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해야 자립화를 하든 말든 할 텐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미국 상무부에서 야 니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공급을 하려면은 우리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상무부가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부터 개별 수출 허가를 받고 나서 중국에게 반도체 장비를 공급을 해라. 그러면은 지금 이 히토류 통제 자체가 장기화가 되면은 중국도 반도체 자립화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러한 출혈을 겪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건 치명적인 부분이 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그냥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떠보려고 하는 이러한 카드였다. 그래서 이건 장기화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더 큰 출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대한전선,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느냐? 전력 케이블 사이클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사이클은 뭐에서 지금 파생이 되느냐? 바로 원전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대형 원전이라든지 소형 원전인 SMR이라든지 원전에서 나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심장도 어떻게 보면은 심장에서 피를 생산해내면은 자,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 몸의 곳곳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몸의 혈관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력이 뭐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뭐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대한전선을 해석했을 때는 원전 다음으로 어마무시한 전력 케이블 수주 세례가 지금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대한전선의 경쟁력도 봐야 돼요. 미국 현지에 있는 애들이랑 대한전선의 경쟁력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그러면은 대한전선이 어중이 떠중이 기업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결국 안정적인 방향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전력 케이블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전력 케이블 이제 송전망이죠. 이 송전망에 대한 프로젝트는 항상 원전보다 선행이 되어서 먼저 미리 승인이 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전보다 미리 승인이 나서 미리 송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욱더 빠른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반증이겠죠. 왜냐면 지금 일전에 미국 조지아 원전 프로젝트도 송전망 설계가 원전 승인 이전에 미리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3년에서 2년 전에 미리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 케이블 포설을 했다. 원전 승인 되기 전부터. 왜냐면은 원전에 대해서 시운전이죠. 대형 원전에 대해서 완공이 다 끝나면은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시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운전을 통해서 전력이 이제 이 포설시킨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전력이 공급이 되는지 요거를 바로 확인해야 되니까. 바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는 땅 파고 이제 바다 밑으로 포설을 시키고 요러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는 이게 대형 원전보다 미리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수주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주 공시, 호재 공시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송전선로를 원전 건설과 병행을 해서 얘네는 이제 유럽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시공 기간이죠. 시공 기간이 굉장히 너프합니다. 너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추진했는데 일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때도 송전망을 우선적으로 확충을 한 다음에 원전 가동 시기에 맞춰서 케이블 연결만 딱 시켜가지고 바로 시운전 때려가지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수혜를 받는 게 전력 케이블이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금요일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원전이 강세를 받았잖아.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왜 원전 강세만 받았다라고 해서 대한전선도 꼭 가겠지 요게 아니라 대한전선은 더 세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성장성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증명을 해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요일 날 10만 원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10만 원 보고서.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그래서 12만 원, 14만 원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대한전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이 전력을 핏줄처럼 공급을 해주지 못한 케이블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전선도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타서 같이 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전력 케이블이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공 후에 곧바로 전력 바로 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운전 때 바로 또 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과연 대한전선은 원전 케이블, 원자력 케이블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느냐? 요거 봐야 되는데 일단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XLP 케이블과 HVDC 케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케이블이 각각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HVDC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장거리 전송용. 이게 이제 초장거리라고 하면은 100km 이상입니다.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HVDC 기술은 약방의 감초 수준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근데 미국의 HV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전선을 군계 일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HVDC가 육상에서 100km 이상 여기에 특화가 되었지만은 해적 케이블 쪽에서도 특화가 됐어. 지하송전도 특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미래형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게 HVDC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률이 낮으니까는 다만 초기 비용은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미국은 또 이제 전력 케이블도 노후화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일전에 그 이제 변압기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 못 갔어요. 변압기 사이클 때. 그러니까는 얘는 이제 더 가야 돼요. 그때 못 간 거를 이번 원전이랑 2중으로 3중으로 때려 박아서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상방으로. 그리고 XLP 같은 경우는 HVDC랑 뭐 결은 비슷합니다. 중장거리, 약간 거리는 짧아요. 중장거리에 특화된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신규 육상 고압 전력에 사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대한전선은 원자력 케이블에 이미 스탠바이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 케이블 기술 적용 기준을 보시면은 40km 이하는 XLP AC 케이블을 적용합니다. 대한전선도 이거 적용할 거예요. 100km 이상에서는 마찬가지로 HVDC랑 XLP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대한전선은 지금 어떠한 경쟁력, 차별화를 가졌느냐 우리가 요거를 봐야겠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전선의 미국에 대한 부분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우리가 요것도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제2의 HJ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집요한 분석 끝에 찾았는데 요거 여러분들 챙겨가시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대한전선이랑 미국과 유럽의 경쟁사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인데, HVDC 기술에 있어가지고 대한전선은 일찌감치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사우스와이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일부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일부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업체가 뭐 그래도 꽤나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우스와이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프리스먼 그룹, 또는 이제 뭐 오코나이트 컴퍼니, 이러한 지금 이제 전력 케이블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여러 한 7기업 정도 됩니다. 미국에 있는 전력 케이블 기업이, 미국에만. 근데 이제 이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HVDC에 특화된 기업이 두 기업이에요. 두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해저 케이블까지 봐야 되거든요. 해저 케이블 기술이 오히려 HVDC 기술보다 좀 더 이렇게 깊은 기술인데, 요거까지 지금 이제 대한전선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국산화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전선이 미국 시장 성과를 통해서 보여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 24년 누적 수주 규모 2,500억이 아니라 이제 1조 원이 넘었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적었는데 1조 원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성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랑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까지 뭐 계속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단골 손님처럼 참여하면서 수주까지 한 이력도 있어.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 매출 성장률도 뭐 굉장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쟁력은 확실하게 이건 진짜다, 리얼이다, 여러분들 리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대한전선의 이제 미국 법인에 대한 경쟁성, 차별화를
전력산업연구원 보고서가 작년에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대한전선은 미국 내 초고압 시장에서 중국 배제 이후에 대체 공급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와 동시에 HVDC 및 재생에너지 송전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플레이어로 부상 중이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 친환경 쪽으로만 국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전도 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는 원전 또한 재생에너지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미국에서 필수 플레이어로 계속해서 지금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도 언급한 게 대한전선 같은 고기술 기반의 중견 업체는 미국 시장은 전략적 기회의 창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한전선 이거 변압기 사이클 때 못 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원전 사이클입니다. 그럼 원전 변압기는 수혜 받았잖아요. 수혜 받았기 때문에 원전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대한전선은 케이블 사이클 일전에 변압기 못 받은 거 그리고 원전에 대한 거 그리고 SMR에 대한 케이블 같은 거 요거를 우리가 이중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사이드는 정해줬다. 그러면 얼마까지 때려줄 것이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휴간 주주분들이 이제 전략방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방에서는 이제 저 혼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 출신뿐만 아니라 증권가, 보험권, 은행 5인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이죠, 여러분들. 10월 10일인데 오늘은 이제 이 원익홀딩스 이제 3월 5일 날 보시면은 자, 지난 3월 5일 7개월 전에 씨를 뿌려놨던 요 원익홀딩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 5일 날에 원익홀딩스를 4,400원에 담으셔야 됩니다라고 이 전략방에서는 이제 만장일치로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뭐냐면은 얘가 로봇손이잖아요. 로봇손이라서 4,400원대 담은 놈을 오늘까지 이렇게 홀딩을 했습니다. 지금 7개월째 홀딩을 하고 있는데 원익홀딩스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 자, 오늘 10월 10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4배, 5배 지금 수익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저 혼자면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엘리트 기관 출신들과 5인 체제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요런 수익까지 왜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SK하이닉스도 9월 26일 날 잡은 거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24%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단타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권 쪽에서는 실시간 단타가 좀 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도 실질적으로 이제 9시 33분에 11만 1,500원으로 이제 전략방에서는 단타 신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략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 10월 10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자 10월 10일 보시면은 11만 1,500원에 이렇게 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단기에 매도하고 나왔었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 보시면은 이제 로보티즈죠. 로보티즈도 오늘 눌림목에 좀 공략을 했는데요. 18만 4,300원 이하로 11시 48분에 보험권 쪽에서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략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다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방에 계신 분이 로보티즈도 자 요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는데 그 이하 가격대는 체결이 안 됐어요. 아쉽게도 체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격 다 남겨드렸었죠. 로보티즈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는데 아쉽게도 17만 9천원에서 반등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지만은 자 오늘 또 원전이 셌잖아요, 여러분들. 원전. 자 그래서 12시 39분에 보험권에서 다시 한번 단타 시그널이 나갑니다. 뭐다? 두산에너빌리티 72,000원. 자 이 호가를 잡아주면은 뭐다, 여러분들? 시장가 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라고 12시 39분 호가창까지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방에 계신 주주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보티즈 매매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자 72,000원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수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방 오늘 좀 바빴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타 운용은 이제 보험권 출신과 은행권 출신이 같이 하시는데 요렇게 단타도 오늘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패가 없는 단타를 이 전략방에서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고 요렇게 떨어지는 매매, 이 떨어지는 매매는 증권가 쪽과 국민연금 쪽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각 출신마다 주력 매매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전략방 입장하시면은 5인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안정적인 수익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런 식으로 실제로 전략방에 계신 분들이 요렇게 다 이렇게 인증 영상을 보내주시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렇다 보니까는 이 방에서 그만큼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함정이고 뭐가 독버섯이고 어떤 게 진짜 양약인지 이러한 부분, 물고기 잡는 방법부터 기관의 시선, 기관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기관이 직접 하는 단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러한 시선을 이제 직접 물고기를 맛보면서 배워가시니까는 이렇게 수익도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실력 향상에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관 출신들의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전략방에서 물길이 잘 닦여 있고 햇볕 드는 논에다가 모내기를 좀 하시면서 이 수학의 기쁨까지 같이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니까는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